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한일 정상이 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일본 총리 관저에서 1시간 23분 동안 회담을 한 양국 정상은 오후 6시 35분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차례대로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시다 총리는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관계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이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의 뜻을 모았다고 전했는데요. 한일 안보 대화, 한일 차관 전략 대화의 조기 재개, 경제 안보 협의 등 양국 정부의 소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핵 도발 등 이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해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나아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일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커다란 한 걸음이 되었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에 이어서 발언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은 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할 파트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하자는 데 양국 정상이 뜻을 같이 했다면서 안보, 경제, 인적, 문화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안보, 첨단 과학, 금융, 외환 분야 협력도 언급을 하면서 외교 그리고 경제 당국 간의 전략 대화 등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점을 언급을 하면서 기시다 총리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의논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과 미사일이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한국 방문 일정을 묻는 질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면서 다만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는 한국 정부가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다른 판결이 2018년에 선고가 됐는데 이를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제3자 변제안이 나온 거라면서 이 모든 걸 원위치로 돌려놓는 구상권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국익이 뭐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국익이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위기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면서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완전 정상화 선언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또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도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들이 많고 양국 국민 간의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활성화되면 양국이 얻을 이익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에게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일본 측의 호응 조치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양국이 자주 공조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내겠다면서 구체적인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한일 정상은 도쿄 긴자거리로 장소를 옮겨서 환영 만찬을 함께하는데요. 이후에는 윤 대통령의 추억이 깃든 한 경양식집에서 친교 시간을 보낼 거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